유영민 실장님, 대통령에게 아니 이제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 의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오만 독선 인사 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의 불통 인사 국민은 분노한다! 다음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심장인 청와대 앞에 와서 문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우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폭거이자 민주당은 그 배우 역할을 한 옥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도덕 불감증,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장관은커녕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김혜숙, 노형욱 후보자를 대통령은 끝내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국민들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폄하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적폐로도 되는 것이냐 희화화 시켰습니다. 민심과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하는 오만함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야당의 반대에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에 대한 반대에 불구하고 임명된 장관급 사람이 총 30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은 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위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향성을 지속하면서 국민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치는 분열만 계속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제1야당의 대표가 장관 후보자의 결격 문제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2명 모두를 임명 강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 임명하는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대통령은 보였습니다. 밥만 먹는 자리 말고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시당하고 아무런 대답 없이 일방통행을 그냥 스스럼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회초리를 대신해서 더 가열차게 민생을 챙기고 국정 파행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하기 위해 비록 소수 야당으로 힘의 많은 제약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규탄 발언 순서입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청와대 규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는 문재인 당선자는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문재인 당선자는 정의가 바로 선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외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기회가 평등한 나라입니까? 과정이 공정한 나라입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이기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국회 역사상 2번이나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 단독 표결 처리를 하고 엉터리 인사검증을 통해 금결투성인 장관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는 것이 무려 31번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불통정권 집권 여당을 국민들께서 과연 용서하시겠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 약속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바라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지난 2015년 새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당선 소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를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협치파괴 오만 독선 집권여당 박성하라! 국민무시 법치 파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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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말살하고 서민경제 바탕내는 문재인 대통령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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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자조국 임혜숙 가기부 장관 후보 지명자, 이 후보 지명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벌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해수부 장관 한 명으로 자진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나머지 국무총리 임혜숙, 노형욱 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야당이 지적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독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선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주년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당에 대한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장,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일사천리로 총리와 장관을 통과시켰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저희 가방위에서 칼날 검증했습니다. 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공직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지지 않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 중에서 제1의 종합 비리 세트로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기에 경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눈을 막고 귀를 닫고 보지 않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검토해달라. 검토하면 지명 철회가 답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인사청문회가 할 필요가 없다더니 또 이런 인사청문회 안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서첩에 올라있는 인사를 볼 때마다 도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 이게 문창극 총리, 이한구 총리 이런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말 지금보다 월등히 더 심각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입니다. 본인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후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선 임혜숙 후보자, 가장 큰 문제는 외유 출장입니다. 부부가 합작해서 같이 국가 돈 세금 탄해서 둘이 갈 때는 가족 4명, 딸 둘이, 한 명 갈 때는 가족 하나 같이 됐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5년분 며칠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5년에 4번 나갔습니다. 10년 좀 넘게 확인해보니까 9번 나갔습니다. 이거는 1년이나 1년 만에 한 번씩 가족 데리고 외유 나간 겁니다. 국비로 이런 사람이 장관에서 되겠습니까?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습니까? 본인은 말을 못하고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비로 갔다고, 우리 가족들은 사비로 갔다고, 그래서 영수증 한번 내보라 했습니다. 영수증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식비 누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통비 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누구 빌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관람에 장소 들어가는 거, 몇 명 들어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냈습니다. 호텔비 확인해보니까 둘이 갈 때 방 한 개, 그렇게 임혜숙 후보자고 딸하고 갔을 때 방 한 개, 그러니까 딸이 쓴 거죠. 4명 갈 때 방 2개, 부부끼리 갔으니까 4명 갔으니까 국비 쓴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도 사비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인사를 우리가 장관으로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딸 능력이 안 되는데도 SCI 논문 1저자로 올라가서 유명 대학 합격하고 의전은 합격하고 의사도 지금 옥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2007년 부교수로 승진이 앞서는 해야 되는데 2003년에서 2006년 건대 교수인데 18편을 건대 교수면 건대 학생이나 건대 교수나 건대 대학원생이나 같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 편도 없고 18편 모두 다 임혜숙 후보자가 있는 이대 대학원생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름 빌려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 자꾸 하려니까 뒤에서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끄떡 없습니다. 까도 양파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국에 11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가족들이 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13번이나 이사했습니다. 13번이나 이사한 거는 위장 전입
이거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입이 아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잘한다.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떳떳합니까,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지명, 임명 철회를 해줄 것을 당당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뒤에서 사람이 많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표선 의원 배현진입니다. 이렇게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이 청와대학 정원에서 말씀 올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정무수석이 오셨던데요. 바로 인사만 하고 지금 가신 거죠? 예. 그런 식의 인사는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조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 듣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편 아닌 적이 하는 얘기로 간주하는 그런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정신 정돈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마음 바꿔달라 호소하러 온 그런 준엄한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께서 끝까지 정수리가 타들어가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규탄사라고 하고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전 노영민 전 비서실장께서 광화문 거리에 나왔던 국민을 살인자로 비유했을 때 분명 새로 오신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 절대로 천박한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32번째 부적격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 앞으로 역사에 누누이 망신살이 뻗칠 역사를 유영민 실장이 곁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갓 돌진한 조카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하지마! 하면 얼른 알아듣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한 살 배기도 그렇게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 마라,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가자 라고 호소하셨고, 코로나와 이 경제 붕괴 속에서 제발 이제는 살려주세요 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합니다.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을 두고 여당은 굉장한 큰 손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양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사 댓글 보셨겠지만 외교 행랑에 커피잔과 샹들리에를 가득 담아온 이 후보자를 두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적이 장관이 되냐? 여기가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이냐?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양반이 낙마하신 것을 두고 거창하게 대단한 양보라도 한 양 국민 앞에서 떵떵거리며 배드캅, 굿캅 전략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몰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저 구중궁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조종하는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고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혹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까? 대통령은 이제 1년 뒤면 역사의 뒤앞길로 사라집니다. 많은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배후 세력이 혹시 몇 달 먼저 대통령을 버린 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름다운 마무리, 역사에 남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단 한 명의 행복한 대통령쯤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쓸데없는 요식행위 개각,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 그 피해는 반드시 청와대, 정부,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유례없는 자해 정부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얘기해주세요. 너 왼쪽. 좀더 왼쪽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조수진입니다. 이번 개각의 성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각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해서 최악의 참패를 당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민심에 같이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각 면면부터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오랫동안 정치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당내용 선거와 대외용 말이 달랐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제대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고 고언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깊은 회의가 됩니다. 한 여성 후보자, 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여성 몫으로 할당을 했다는데 저부터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공금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교관 행랑을 이용해서 부인이 거액의 도자기를 일수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사퇴 하나로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뭐라고 합니까? 제1야당한테 발목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가 대통령 도전하겠다고 갑자기 총리 내던지면서 발생한 개각입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성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고 해서 여성이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과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심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눈 감고 귀 막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년 대선까지 국민과 호흡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국민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자격 없는 장관 후보 대통령은 처리하라! 처리하라! 오만 독선 인사 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대통령의 불통 인사 국민은 분노한다!
다음은 전주의 원내 대변인의 항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전달한 국민의힘 항의 서한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권의 시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민심의 파도를 직면하고도 파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응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그 민심의 파도를 이기려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제 또다시 이 정권과 집권 여당은 협치와 타협의 우회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가 아니다 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는 청와대 요청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부적격 인사들을 국민의 공복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엄중한 민심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대통령의 하명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있었던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국민 기만술이었고, 동네 구멍가게 흥정하듯 한 명은 사퇴시켰으니 나머지는 통과시켜달라는 이 정권과 여당의 가벼운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마치 모든 부정부패를 없앨 것처럼 하고서는 정권 눈치만 보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켰던 공수처법. 국민들은 계산 방식조차 알 수 없이 길고 긴 투표용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누더기 선거법. 수많은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서민들을 밖으로 또 밖으로 밀려나게 만들고서 정작 자신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던 임대차 3법. 그리고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위원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국무총리는 물론 폭망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권 들어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 강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과기부 장관, 어느 하나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마지막이니 어물쩡 넘어가려 해도 안 되는 이유이며 국민의힘이 적당히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4년 이 정권의 인사는 어땠습니까? 또 그런 인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경제 전반의 이해보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냉철한 외교 인식을 가졌느냐 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애가 먼저였습니다. 실대 인사 배제 원칙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번번이 어기기 일쑤였고,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31명의 장관을 기어코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권과 여당의 면피용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그렇게 임명된 장관들은 무능과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잘못된 인사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석수가 적어서라는 이유로 정부 여당에 그칠 줄 모르는 폭주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반성을 이야기하던 집권 여당의 기대도 이제는 난망해졌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시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즉시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60%의 국민들이 왜 이런 인사를 반대하는지, 국민들이 또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포기한 입법부의 역할을 제1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전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야당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주시기를 대통령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뼈아뼈 밑에서 정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의원총회를 이 자리에서 비상의원총회로 가졌습니다만,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절절한 민심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길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민심을 잘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차 비상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